네, 안녕하세요. 프랑코의 시작을 맡게 된 김유진입니다. 저는 이거를 2019년에 발표를 이 주제로 했었고요.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한 대학교 4학년 때부터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UX UI 디자이너로 1년 좀 넘게 일을 하다가 데이터 기반 디자인에 관심을 갖고 현재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브랜딩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브랜딩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었고 UI랩을 통해서 해외 아티클이랑 국내 자료들까지 함께 읽고서 얻었던 인사이트를 제 방식대로 좀 해석해서 정리를 했었는데 그거를 한번 다시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작이니까 좀 부담 없이 가볍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이제 키워드가 충성 고객이에요. 그래서 충성 고객이라 하면 서비스나 제품을 반복적으로 재구매하거나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경쟁 업체의 유인 전략에 동요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고객들을 말합니다. 이 정의를 보고 혹시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시다면 당신은 충성 고객입니다. 사실 제가 이 키워드 주제를 떠올리게 된 계기가 BTS였어요. 2019년 그때는 이제 아미피디아라고 아미라는 그 팬덤이랑 함께 방탄소년단에 대한 그런 정보를 백과사전처럼 정리하는 그런 콘텐츠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뉴욕 타임스퀘어에도 이제 광고판이 걸리고 이 QR을 지나가다 찍으면 여기에 접속할 수 있어서 그런 콘텐츠들을 작성하면 뭐 포인트나 이런 거를 제공하고 뭐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대체 무엇이 팬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어요. 사실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게 되게 귀찮고 번거로운 일인데 나서서 이렇게 백과사전까지 만드니까 너무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떠올리다 보니까 연예인의 팬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랑 브랜드의 충성 고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은 관점이 하나 딱 있습니다. 고객이 어떤 한 브랜드의 충성 고객이 되는 과정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과정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 브랜드에 대해서 인지하고 관심을 갖고 호감과 매력을 느끼고 애정을 갖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신뢰감까지 더해지게 되면 충성 고객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제가 연애라고 표현했는데 꼭 연애가 아니더라도 사람 사이에 가까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뒷내용을 봐주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충성 고객을 형성하는 단계는 5단계가 있어요.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BTS의 팬심에 비유를 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볼게요. 팬심에 비유를 하자면 이제 비충성 단계로 이제 BTS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들어보기만 한 사람을 이제 잠재 고객과 가망 고객이라고 합니다. 이제 만약에 BTS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고 관심을 가진 사람을 이제 신규 고객, 사성적 충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BTS의 노래를 자주 즐겨 듣는 팬을 단골 고객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여기서 더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팬을 충성 고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충성 고객은 브랜드를 방어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는 왜 이 충성 고객에게 집중을 해야 할까요? 굉장히 이 이유는 명확한데요. 매출을 증가시켜주고 비용을 절감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충성 고객은 신규 고객보다 구매 확률이 3.5배가 높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회사나 서비스 입장에서는 일종의 영업 채널로서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인데요. 고객이 보통 구매를 할 때 5단계가 있어요. 인지를 하고 이제 여기서 조사와 호감을 가지게 되면 최초로 구매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재구매를 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충성 고객의 구매 주기가 보통 여기서 3에서 5단계가 반복이 돼요. 그래서 평가와 재구매 과정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충성 고객에 잘 집중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브랜드들은 어떤 전략으로 충성 고객을 유치하고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공부한 자료들에 의해서
8가지를 총 정리를 해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좀 전달을 드려 볼 텐데 사람과 브랜드의 대표적인 예시로 제가 BTS와 스타벅스를 설명을 드릴 건데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BTS와 스타벅스 모두 성공하고 나서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마치 약간 주가가 다 오르고 나서 '주가가 오를 줄 알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약간 비슷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전략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다기보다는 '성공한 브랜드들은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든 고객을 욕심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형성할 때 정확하게 누구와 만나겠다라는 기준이 있으면 더 만나기 쉽듯이 브랜드도 비슷합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고급 컵 전략으로 수출 방식을 되게 다양하게 해서 리저브라는 것도 가지고 있고 이게 종류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고급화 전략을 취했는데요. 방탄 같은 경우에는 힙한 노래, 칼군무 이런 게 약간 2019년의 자료이긴 한데 이미지가 조금 지금과는 다를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마니아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이 많았고 타깃은 조금 좁을 수 있지만 그 좁은 팬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 팬들의 리액션 영상이 많이 올라오기도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입소문을 많이 탔습니다. 그리고 그룹명에도 비교적 명확한 철학과 타깃이 담겨 있는데요. 이건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총알을 막아내는 것처럼 힘든 일을 겪는 10대와 20대의 편견과 억압을 막아내고 자신들의 음악과 가치를 지키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 보자면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타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정서적 연결을 추구한다는 건데요. 특정 얘기를 어떤 사람과 둘만 알고 있는 이야기가 생길 때 친밀감이 쌓여서 더 빨리 친해지게 되는데 브랜드와 고객의 관계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유명해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세이렌이라는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캐릭터를 활용해서 어 커피에 빠져서 홀리게 만들겠다 이런 전략 그런 방향을 갖고 있고 방탄 같은 경우에 초반에는 방탄조끼라는 굉장히 직관적인 로고를 갖고 있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플러스 X에서 리브랜딩을 해서 새로운 문을 열었을 때 그 맞은편에서 환영하며 기다리는 팬덤의 시점에서 보이는 문 이런 식으로 심볼을 만들어서 이 심볼을 이제 다양한 곳에 넣어서 어 되게 모티브를 잘 활용해서 의미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스토리들은 노래에도 녹아져 있는데요. 앙팡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앙팡맨이 뭐냐면 호빵맨인데 호빵맨이 영웅 중에서 가장 약한 영웅이래요. 그래서 방탄도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엄청난 영웅은 아니지만 옆에 있어 주면서 노래로서 이렇게 치유를 해 주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서 팬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들을 계속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리얼한 스토리들을 전달을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노래가 이제 웨일리언 52라는 곡이 있는데 고래가 보통 12에서 25헤르츠로 소통한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한 고래가 52헤르츠로 소통하는 고래가 있대요. 그래서 이 고래는 다른 고래랑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서 굉장히 외로운 고래로 불리는데 이 고래에 자신들을 비유해서 작사 작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탄소년단 노래들을 쭉 들어보시면 고래의 초음파 소리? 그런 소리가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런 철학을 되게 담고 스토리를 계속 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비교적 적은 팬들과 깊게 공감할 수 있는 노래들을 맞아. 만들었고요. 끝났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다이너마이트나 라이프 고스 온 같은 거는 인지도가 좀 쌓인 이유여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조금 더 확장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코로나로 인한 힘든 시간을 겪어내자, 좀 더 극복해내자 이런 주제로
많이 내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스토리텔링도 중요한데 일단은 노래나 노래가 좋아야 이게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를 일단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것도 좀 특이해서 가져봤는데 BT21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요게 방탄 캐릭터라는 거는 알고 계시는 분들은 꽤 많으신데 이게 직접 그린 거라는 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던 과정에 대해서 영상을 좀 가져왔는데 그냥 쉬어가는 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소 귀엽네. 소 아니니까 말이야. 아 지금 필력이 말. 좋아. 아유, 난 되게 만족해요. 여기서 이걸 만들었다는 게 나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네, 이런 식으로 되게 직접 창조해낸 것들을 만드는 과정까지 이제 그 예능처럼 만들어서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아이돌들의 그런 캐릭터나 전략과 굉장히 차별화되는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 캐릭터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라인과 협업해서 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주시고 다음은 직원을 브랜드 대사로 바꾼다인데요. 사람을 소개받을 때 주변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소개를 받으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칭찬한다면 좋게 생각하게 되듯이 브랜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직원을 사로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도가 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카페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대우받으면서 일하는 복지가 그래도 좋은 쪽에 속하고 방탄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엔터 업계 특성상 굉장히 빠듯해서 평점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그런 복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찾아봤는데 BTS의 멤버도 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멤버들이 굉장히 회사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팬들한테 말할 때도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니까 그 고객 팬들도 굉장히 서비스와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해보면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하고요. 다음은 일관성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인데요. 사람도 약간 칭찬만 되게 많이 해주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드백을 하면 좀 뭐지? 하면서 파악이 잘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브랜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는 오감을 활용한 일관성 있는 브랜딩으로 유명한데 일관성 있는 경험 제공하면서도 현지화를 하는 그런 되게 멋진 전략을 갖고 있는데 이 사진처럼 현지화를 시켰지만 매장 안팎을 볼 수 있게 항상 통유리로 통일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뭐 책상이나 카운터 그런 선반 이런 구성을 굉장히 모던하게 통일을 하고 있고 청각은 예전에는 이제 음악을 선곡해서 CD까지 판매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스포티파이랑 제휴를 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 후각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커피를 끓여서 항상 매장 입구에서부터 커피 향이 나도록 해야 해서 직원분들이 향수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인테리어를 구성할 때 촉각적인 부분도 많이 구성을 한다고 하고 제일 중요한 이제 미각은 스타벅스 로스트라고 하는 방법으로 독특하게 볶아서 각 체인점에 항공 배달해서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유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이것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방탄 같은 경우에는 일관성 있는 퍼포먼스의 퀄리티와 뮤직비디오의 완성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오른쪽에 영화 같은 좀 퀄리티 높은 뮤직비디오가 입소문에 좀 한몫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 때문에 다음 뮤비도 퀄리티가 높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대감이 되게 높아져서 신곡이 나오면 달려가게 되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비교해보면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는 고객과 다양한 접점에서 교류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도 그러니까 한 곳에서 마주치는 것보다 여러 곳이나 여러 그룹에서 마주치는 게 더 친해지듯이 브랜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고객들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어요. 스타벅스 페이스북 페이지가 다른 이제 페이지들보다 모니터링 대상이 많이 된다고 해요. 주로 영상이나 음료를 주제로 한 콘텐츠를 많이 내보여서 되게 인게이지먼트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런 콘텐츠들의 공통점이 바로 텍스트를 최소화하고 영상이나 이미지 기반으로 좀 시각적으로 소통을 한다는 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뭐 사이렌 오더 같은 거 사용하시면 많이 아마 하실 것 같은데 마이 스타벅스 리뷰를 많이 참여시키도록 해서 고객의 의견을 많이 접하려고 하고 샘플링 같은 것도 아마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하루나 일주일이었나? 특정 주기로 이거를 꼭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고객들과 마주치면서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신메뉴를 소개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가 거의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진동벨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콜 마이 네임 이런 것을 통해서 고객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런 신뢰감, 그런 친밀감을 쌓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매년 다이어리 이런 걸 진행하는 것을 보면 되게 교류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방탄 같은 경우에는 그 친근함을 위해서 공식적인 방송보다 2차 가공을 일으키는 SNS 소통에 집중을 했는데요. 사실 많은 아이돌들이 SNS 소통에 집중을 하는데 지상파 방송보다 SNS 소통을 집중하는 게 저 당시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였다고 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의 SNS 콘텐츠가 2차 가공과 확산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생각해서 어 이 유튜브나 SNS 이쪽을 조금 더 집중한 전략을 선택을 해서 팬들에게 이제 덕질의 떡밥을 많이 던져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무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같은 노래더라도 다양한 무대로 소통을 하면서 끊임없이 인풋을 제공을 해 줘요. 이렇게 팬심이 줄어들만 하면 "이거 또 나왔어."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니까 팬들의 마음으로 아웃풋을 계속 좋아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팀원이나 체크카드 캐릭터 아까 보여드린 그런 캐릭터도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식으로 이태원에 팝업 스토어가 있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들과 다양한 접점에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성 고객을 특별하게 대우한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모두에게 잘하는 것보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더 좋잖아요. 그것처럼 스타벅스도 이제 열심히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골드 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해 주고 무료 쿠폰도 주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많은 회사들에서 따라해 가지고 스타벅스만의 차별점인지는 이제는 잘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공식 팬클럽을 가입하면 방탄 같은 경우에도 멤버스 키트를 주는데 이거를 이제 가입하면 콘서트를 선예매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벤트 부스를 참여할 수 있게 해 준다거나 공개 방송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요즘에 새로 나온 건데 빅히트에서 위버스 자체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올리라는 탭이 있는데 이거는 돈을 내야만 콘텐츠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료 고객들이 자기들만 볼 수 있는 콘텐츠라는 생각을 갖고 굉장히 애정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보고 있진 않고요. 위버스 샵도 있어요. 그래서 위버스와 위버스 샵인데 위버스는 약간 브이라이브 같은 그런 소통 플랫폼이라면 샵은 굿즈나 콘서트를 판매하는 그런 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 only라는 배지가 붙어 있어요. 그 only 유료 멤버만 구매할 수 있는 굿즈가 따로 나와서 굉장히 차별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콘서트도 여기서 DVD나 뭐 라이브 콘서트를 여기서 구매한 다음에 여기서 자체로 볼 수 있는데 이건 조금 여담이긴 하지만 이런 플랫폼이나 IP 사업 쪽을 강조해서 상장을 할 때도 굉장히 어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제가 이 발표 준비를 하다가 좀 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알게 됐는데 여기 보이는 V라는 멤버가 팬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런 은어를 만들어서 되게 특별한 느낌을 주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라색 응원봉 이런 것들을 보고 보라해라고 해서
I 서울 유처럼 사랑한다는 의미를 보라해라고 표현을 팬들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속적으로 기쁨을 선사한다는 것인데요. 특정 기간만 좋아하고 이제 잘 못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나를 챙기는 사람을 좋아하듯이 브랜드도 비슷합니다. 이거는 아까랑 얘기가 비슷한 것 같은데 스타벅스가 진짜 신메뉴랑 시즌별 굿즈 이런 걸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되게 새로운 그런 이야깃거리도 항상 많이 나오게 해주고 항상 만족감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이것도 다들 아시겠지만 나라별로 굉장히 다양한 텀블러나 굿즈를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기쁨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방탄 같은 경우에도 2013년부터 정말 공백기 없이 꾸준히 활동을 했고 참고로 이거는 공식적인 방송 출연을 제외하고 솔로 앨범을 제외했는데도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찾아봤는데 이 앨범 다양한 앨범들 중에서 70%가 거의 작사 작곡을 한 곡이더라고요. 완전 100% 혼자 한 건 아닐 순 있지만 거의 7년간 매년 8개에서 24곡을 작사 작곡을 참여하는 게 다른 그룹들과는 굉장히 다른 얘기라고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금손인 팬들도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공식인 굿즈지만 굉장히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팬들끼리도 이게 자체적으로 공급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고 마켓이나 카페 같은 데 가면 교환하는 그런 문화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스타벅스도 다이어리 교환이나 이런 거 많이 일어나듯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완전한 투명성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투명성을 인성으로 좀 비유를 했는데 아무리 사람이 잘 맞더라도 인성이 좀 안 맞다거나 이러면 조금 망설이게 되듯이 브랜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공정무역을 통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원두를 구매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작년인가 원두 이력 정보를 재작년인 것 같아요. 블록체인에 적용해서 원두의 이력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가시면은 그 원두 커피 메이커 앞에 타이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뭘까 궁금했는데 그게 커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1시간이 지나면 폐기하는 거를 물리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객과 신뢰도를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방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담도 많고 네. 이거는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서 또 회자되고 콘텐츠로 만들어지면서 이것도 또 입소문을 또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런 미담들이. 그래서 비교해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충성 고객을 잘 유지하고 있는 브랜드의 특징을 8가지 정도 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의 기업이 이 충성 고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충성도 높은 고객을 찾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고객 충성도는 매년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서 니즈에 영향을 미치는 진화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객 충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업계 동향과 통계를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예시로 스타벅스가 매출이 떨어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물론 이때 금융위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긴 했지만 이때도 뭐 치즈 샌드위치를 판매했는데 커피 향기를 압도해서 좀 더 부정적인 경험을 가져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은퇴했던 이제 이전 하워드 슐츠라는 CEO가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의 지점을 다 문을 닫고 재교육을 하고 직접 원두를 가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기술과 IT 인프라 배송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재구축해서 매출을 다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10명밖에 안 되는 중소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나 이런 기억에 남는 것을 거의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양의 경제 종료 뭐랄까 너무 많은 아이돌들 나오니까 그 사이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국내 대신에 해외를 겨냥했고 그 해외를 위해서 유튜브 전략을 항상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K-팝 팬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 콘텐츠를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 다 넘어와서
해외 팬덤이 결성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충성 고객을 만들어야 할까요? 관리를 시작하는 방법에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거는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통합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신규 고객과 단골 고객, 충성 고객의 수치를 먼저 파악하고 이제 데이터를 양적, 질적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고 로열티 고객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각 단계의 갭을 줄여서 결과적으로 다수의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객 관계 모델 5가지를 좀 참고하면 좋은데요. 보통 회사들이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어떤 거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이 모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먼저 일단 잠재 고객을 유치를 하려면 홍보를 해야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만약 우리 서비스를 알게 되는 사람이 많아졌다면 서비스 자체를 이제 조금 더 보완하고 하는 단계가 필요하고, 만약에 신규 고객들이 이제 조금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품질을 좀 더 개선하고 디벨롭하는 과정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골 고객까지 좀 많아졌고 충성 고객을 더 만들고 싶다면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충성 고객을 유지하는 데는 계속해서 참여시키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단계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이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신규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전환하는 구조가 완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매출이 발생을 하고 나서 지속 가능한 마케팅이 진행이 되려면 이 단계가 완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 단계가 만약 완성이 되지 않는다면 돈은 계속 나가는데 덩치만 큰 서비스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신규 고객이 발생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품질, 관계 강화, 참여가 순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에 대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브랜드는 사람이다 라는 접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연예인과 팬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처럼 브랜딩을 할 때 우리 제품을 어떻게 쓰게 할까, 어떻게 전달할까라는 계속 그런 접근도 좋지만, 우리 서비스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사람을 어떻게 특별하게 대우해야 할지 전략적으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고요. 자료는 발표가 끝난 다음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전 질문 이어서 하면 될까요? 들리시나요? 유진님 혹시 사전 질문 중에 있었나요? 사전 질문 공통 질문이 있었어가지고. 네네. 그거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한번 그러면 이어서 그리고 해볼게요. 질문 있으신 분들이나 혹시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첫 번째는 UI랩을 통해서 공부하고 배운 것을 실무에서도 활용하시냐, 뭐 이런 질문이셨는데, 저는 약간 반대로 실무에서 활용하고 싶어서 UI랩을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정말 애정하는 프로그램인 게, 이 과정을 통해서 완전 제 내용으로 체화가 되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 질문은 두 번째는 잠시만요. 작업해보고 싶은 프로젝트나 마음에 품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냐고 하셨어요. 저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프로젝트는 아닐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UX 라이팅에 관심을 좀 갖고 있어요. 최근에 웹사이트 개선을 하려고 이제 사용성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나 리소스 한계로 구조를 완전 다 뜯어 고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세세한 UI나 워딩을 전부 갈아엎는 형태로 진행을 해야 했는데, 근데 이게 워딩만 바꿔도 서비스의 느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개발도 그냥 텍스트만 바꾸면 되니까 투자 대비 효율이 진짜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관심 많이 갖고 있고 지금 나중에 발표하시는 진영 님께서도 마이크로 카피에 대해서 하시니까 저도 관심 있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랙티브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같은 내용을 되게 적절한 인터랙션이랑 함께 전달하니까 내용의 임팩트가 더 파워가 더 커지는 것 같아서 저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바스크립트를 최근에 좀 끄적였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올해에는 좀 내려놓고 2년 내에 저만의 인터랙티브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그 재한 님 발표하시는 베리어블 폰트도 한번 적용해 보고 싶네요. UI 레벨 내용을 많이 들으시면 이런 내용들을 다 캐치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이번 연도에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메일로 주셔도 되고요. 네. 네. 그럼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